네, 안녕하세요. 와동 형성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송유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근간치료학회 교수님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을 했고 보존과를 수련했습니다. 현재는 충남 아산에 있는 오나치과라는 곳에서 봉지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는 근간치료의 과정을 만들어 봤습니다. 진단에서부터 와동 형성, 그리고 클리닝 앤 쉐이핑, 그리고 충전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해야 되는 과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단계를 뽑으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이 와동 형성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치아든지 이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만 한다면 전체적인 근간치료의 어려움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예전에 엔도를 시작했던 때부터의 그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초반에만 조금 와동 형성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했고 신경을 썼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엔도에 뭐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점이 생길 때에는 와동 형성 과정을 다시 보지는 않았고, 여기에 나열된 것처럼 나이타일을 뭐 다시 써본다던가, 아니면 근간장 측정기를 한번 다른 거를 써볼까? 그리고 초음파 세척기가 또 좋다고 하는데 이런 세척기를 한번 써보든지, 아니면 또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이런 MTA 계열의 실러를 한번 써보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어떤 계기가 없었다면 이런 와동 형성 과정을 다시 되돌아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도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준 어떤 그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일 이후로 이런 와동 형성부터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저만의 기준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서 지금에 있는 환경에서 좀 더 편하고 안전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와동 형성이 이전보다는 약간 이제 수월해지니까 그래도 엔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좀 느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과 사진은 제가 와동 형성하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수련 초반에 어떤 환자분의 그런 상악 전치에 위에 있는 그림처럼 천공을 만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그 환자분께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지만 정말 죄송했고 다시는 그때의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와동 형성할 때 항상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잘 보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프론트 서피스 미러도 한번 바꿔보고, 그리고 현미경 장비도 써보고, 그리고 해부학적 지식들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멘탈, 우리의 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멘탈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이제 원래 잘 하지 않던 그런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와동 형성을 할 때 멘탈을 좀 붕괴시키는 그런 마음이나 생각들을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이런 유리 같은 그런 멘탈을 이렇게 흔드는 첫 번째 마음은 급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게 되면 이런 계획했던 것들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지를 않게 되면서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환자들이 갑자기 몰려들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더 급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엔도를 딱 하려고 이제 지정된 체어에 앉자마자 다른 세대의 체어의 환자가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해달라고 하는 이런 직원분의 포스트잇이 붙게 되면 마음이 급해지게 되는 거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한테 말도 많이 하는 편이고 손도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니어서, 특히나 이렇게 또 급한 상황에서 치수강도 좀 석회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처럼 예상되는 그런 증례를 만나면 첫날에는 이제 아말감이나 우식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해주고 레진으로 수복을 해줍니다. 물론 환자분께는 이렇게 치료가 짧게 걸리는 대신에 사진도 보여드리고 설명도 더 해드리면서 치료가 좀 빨리 끝난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신경을 쓴 후에 다음 환자들을 보러 가게 됩니다. 또 이렇게 누워 계시는 이렇게 좀 환자분들이 계신다면 마음이 좀 흔들리기도 합니다. 뭔가 화가 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뭔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누워 계신 환자분의 마음이 굳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제 마음도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엔도를 하면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이런 말들을 이제 듣고 나면 더 마음이 또 급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치아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었을 때 또 이렇게 환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또 그리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컴플레인을 하시면 또 엔도가 참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컴플레인들이 설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오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치료 전이나 중간중간에 설명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말뿐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진을 많이 찍어서 환자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DSLR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기도 하지만 주로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고 또 필요하다면 동영상도 찍어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동의서까지 만들어서 와동 형성 전에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나면 나중에 혹시나 우리가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도 환자분께서 이해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와동 형성할 때 급한 마음이 조금은 줄어들고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급한 마음을 약간 줄였다 하더라도 막상 또 와동 형성을 시작을 하게 되면 또 앞에 그림에서처럼 또 성공되지는 않을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제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건 우리가 흔히 치수관 공간에 버가 빠지면서 뽕 하는 그런 느낌에만 의존했기 때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뽕 뚫리는 느낌이 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했고 이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면 이제 뭔가 불안해지면서 몸에 힘도 들어가고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요즘에는 마치 이 스포츠 선수들이 시합을 할 때마다 불안감을 좀 줄이고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종의 루틴을 갖는 것처럼 저도 와동 형성을 할 때마다 지금 저의 상황에 잘 맞는 방법들을 정해서 일종의 루틴으로 만들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와동의 형태는 이렇게 크게 하는 트레디셔널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치질을 보존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작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치료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게 돼서 가급적 크게 하는 형태를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와동 형성 전에 꼭 이렇게 토플마이어 매트릭스와 레진을 이용해서 벽을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다고 느껴져서 예전에는 늘 하진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 요령도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러버 스탑이 안정적으로 위치되고 근간 세척액을 잘 담가둘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와동 형성 전에 꼭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 그림처럼 생긴 그런 긴 다이아몬드 벌을 이용해서 교환면을 평평하게 다듬어 줍니다.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어줘서 러버 스탑이 안정적으로 놓일 수 있게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평평하게 삭제한 후에는 꼭 손으로 협설면적을 만져보아서 날카로운 부분이 느껴지면 부드럽게 다듬어 줍니다. 이런 부분을 다듬지 않아서 실제로 제 환자분 중 한 분도 혀를 다치셨다고 이렇게 컴플레인 하신 분이 계셨어가지고 가급적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교합이 되지 않게 해서 이제 혹시라도 좀 교합이 돼서 엔도 후에 아프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조금은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환면 삭제 후에는 이렇게 프랩할 때 쓰는 얇은 그 다이아몬드 벌을 이용해서 인접면을 삭제를 해주는데요. 숨겨진 우식이나 크랙 등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꼭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접면 삭제를 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CEJ에서 보통 치수광의 형태가 동심원상으로 이렇게 모양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 와동 형성할 때 이런 CEJ 수준에서 와동 형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CEJ에서의 모양과 또 무관하게 교환면의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와동의 모습처럼 이제 왼쪽에 있는 치아는 마치 약간은 중앙에서 원심 쪽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치아는 이보다는 약간은 좀 근심측으로 와동의 형태가 위치를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접면을 미리 삭제를 하면 물론 CEJ의 형태를 이제 CEJ에서의 그런 형태를 완전하게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삭제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좀 더 치수광의 위치를 덜 헷갈리게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요즘에는 꼭 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동 형성의 시작은 이렇게 중앙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치수광 쪽으로 약간 진입해감에 따라서 약간은 넓은 근간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와동의 형태가 다양하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가장 중첩되는 부위가 여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중앙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협측에 벌을 대보기도 하면서 맞는 방향으로 잘 가는지 확인을 합니다. 대구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러를 통해서 축 방향을 확인을 해 나가지만 이 소구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삭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서 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직접 보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처럼 와동 형성하기 전에 하는 그 앞단의 제 루틴을 거치면 저는 항상 이런 형태가 됩니다. 어떤 치하든지 엔도를 하기로 시작을 했다면 먼저 이런 형태를 갖춰 놓은 후에 이렇게 중앙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은 넓은 공간이 위치하는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치수강에 접근하면서 또 저를 불안하게 했던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뽕 하고 뚫리는 느낌은 들었는데 과연 여기가 천장인지 바닥인지 하는 그런 문제점들인 것이죠. 그래서 펄펄 플로어의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이제 알긴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뻘겋게 중앙이 보이게 되면 혹시 내가 바닥을 많이 삭제해서 저렇게 보이는 건 아닌지라고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 파일이 들어가는 부위만을 확대를 하고 치수를 많이 남겨둔 채 이렇게 엔도를 마무리하게 되기도 했었던 것이죠. 어디가 천장인지 그리고 바닥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점점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감을 익혀갔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런 논문의 수치로서 확인을 하고 나서 좀 더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은데요. 2004년 JO에 발표된 이 논문에서는 이 수직적 길이에 대한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악 대구치 각 100개씩을 이용을 해서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조사해서 이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보는 수치 중에서 우리에게 이제 와동 형성할 때 어디가 천장인지 어디가 바닥인지에 대한 그 기준점을 주는 수치들은 교두에서 바닥까지의 거리인 D와 그리고 교두에서 천장까지의 거리인 E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대략적으로 그 거리를 8mm, 6mm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환면 삭제를 저는 항상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보다 짧게 천장까지의 거리는 5.5에서 6mm 정도, 그리고 바닥까지의 거리는 7에서 7.5mm 정도로 잡고 와동 형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동 형성을 시작할 때 저는 이런 형태의 벌을 사용을 합니다. 경험적으로는 이 벌의 날 부분이 끝나는 곳에서 대략적으로 뽕 뚫리는 느낌이 들었고 그 부분을 천장 삼아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앞에 논문에서 제시한 수치를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좀 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버가 진짜 그런 경험과 맞아 들어가는지 한번 수치를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측정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앞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5.5mm 정도에 대략 해당하는 수치여서 이런 기준대로 사용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들면서 좀 더 불안감을 줄여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치수광이 석회화되어 있다거나 어떤 교환면의 마모가 많이 진행돼서 이런 천장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그런 치아라고 한다면 날이 덜 들어가는 부위에서 이제 미러로 중간중간에 계속 확인을 해보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소구치에서도 이제 저는 앞에 쓰는 그런 대구치에서 쓰는 인네이버를 이용해서 와동 형성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소구치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작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내려가도 이 과삭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치에서 쓰는 기준점까지 내려가기보다는 이렇게 높게 솟아있는 치수각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 부위의 모양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요. 제가 쓰는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버에 완전 날이 잠길 때까지 들어가진 않고 한 중앙 아니면 조금 중앙보다 약간 깊은 부위까지 들어가면 뽕 하고 뚫리는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면 미러로 확인을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진처럼 이렇게 치수각 부위가 뚫린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는 원플레어라고 하는 오리피스 오프너용으로 나온 나이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타이를 이용해서 뚫린 부위를 넓혀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어진 부위에 세이프 엔드를 가진 이런 얇은 다이아몬드 벌을 이용해서 협설로 넓혀주면서 점점 와동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치수각 부위가 뚫려 있는 것을 이제 엔도돈틱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공간이 일종의 생겼기 때문에 저 부분에 오리피스 오프너인 원플레어라고 하는 나이타이 제품을 사용을 해서 공간을 이제 먼저 넓혀줍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억지로 힘을 줘서 한다기보다는 저 공간만 넓혀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진입을 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척을 하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 좀 더 공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저렇게 공간이 보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세이프 핸들을 가진 좀 얇은 다이아몬드 버입니다. 그래서 얇은 다이아몬드 버를 저 공간에 넣고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약간 그 와동의 형태를 그려낸다는 그런 수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확대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때 뭔가 느낌이 잘 확대되는 느낌이 나지 않는다면 힘을 줘서 확대를 하진 않고요. 그런 느낌이 조금 애매하고 확실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중간중간에 미러로 확인을 하면서 뭔가 석회화된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다른 기구를 써야 될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대를 되고 나서 이제 또 엔도니틱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면 조금 저 그림상에서는 저는 구계측 쪽에 좀 더 확대를 할 부분이 이제 확인이 돼서 다시 이런 이전에 썼던 그런 다이아몬드 벌을 이용해서 약간은 조금 더 구계측으로 가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넓히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도 역시 절대로 무리하지 않고 넓히는 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러를 통해서 보게 되면 협측 그리고 구계측에 이렇게 근간의 입구가 이제 이쯤에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이후에 또 와동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초기의 와동 형성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의 방법들 그리고 루틴들을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게 되고 저는 이럴 때마다 think again, 즉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틀린 길일 수도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바로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마음을 먹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7번에 근심의식이 심하고 증상이 있어서 이제 엔도를 들어가게 된 그런 환자인데요. 치아가 기울어져 있어서 치료 전 치축을 잘 생각하면서 그동안 하던 루틴대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진행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멈추고 방사선 사진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삭제를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방향을 다시 수정하고 와동 형성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심 부분이 과삭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식적 깊이에 대한 기준점, 그 수치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함이 들었고 중간에 수정을 했지만 이런 상황이 이제 오더라도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다시 생각하려 했기 때문에 더 큰 사고를 막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치아를 엔도할 때도 좀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가끔 생각했던 위치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모양, 그런 치수광이 접근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 해보려고 하지 않고 일단 머리도 식힐 겸 그 진입된 부분까지 이 칼시팩스 같은 재료를 올려놓고 식은단 방사선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방사선 사진을 찍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보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아니다 싶으면 다시 생각하고 바로 멈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치수광에 대한 접근을 이제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확장을 해내는 단계가 될 텐데요. 이때는 저는 억지로 와동의 형태를 만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원래 치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치수광의 형태를 그려낸다는 조금 수동적일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대구치를 CJ까지 수평으로 자른 모양을 모아놓고 보게 되면 이미 자연적으로 모양은 형성돼 있고 우리가 액세스를 하면서 이제 할 일은 이런 바닥의 모양을 교환면 쪽으로 보여주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석회화가 심하거나 치수석들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원래 모양을 가리는 부분을 이제 파내거나 갈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고유의 모양을 그려낸다는 그런 수동적인 마음을 갖고 하는 편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무리한 힘이 들어가지 않게 되고
그래서 원래 치수광 형태를 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2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세이프 엔드를 갖는 엔도 지버나 그리고 다이아몬드 버를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요즘에는 이 회사의 그런 다이아몬드 버가 잘 맞아서 사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얇은 버는 앞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처럼 소구치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조금 두꺼운 버는 이제 대구치에서 이제 사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벌을 가지고 어떤 내부의 형태를 그려내는 것인데, 과연 이게 어떤 느낌인지 저도 좀 비유라는 걸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고민을 하던 차에 제 딸아이가 이제 스케치북에 그려놓은 모양자 그림을 보고 나서 이런 모양자를 그린다는 느낌과 조금은 비슷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미 자연적으로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모양을 어떻게 억지로 만들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려낸다는 마음과 조금은 힘을 빼고 이렇게 모양자에 있는 모양을 그려내듯이 이렇게 와동을 확대하게 되는 거죠. 이 발치된 사랑니를 가지고 이 벌을 이용해 확대하는 거를 한번 찍어봤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치아 모양의 그 고유의 모양이 있다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세이프 핸들을 가진 벌을 이용해서 원래 모양을 이제 그려낸다는 생각으로 와동의 확대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굳이 아래 방향으로 무리한 힘을 주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일을 만들 필요 없이 어떤 모양자를 그리듯 이렇게 모양자를 그리듯 그냥 아주 약간은 수동적인 그런 마음으로 움직여 보는 거죠. 수동적인 마음으로 움직여 보고 더 갈 수 있는지 느껴도 보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런 원하는 대로 모양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바로 미러를 보고 어떤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느끼면서 또 더 필요한 다른 기구 등의 도움을 받으려고 또 노력을 하는 편이죠.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와동 형성을 할 때 이제 유리멘탈인 저를 흔드는 그런 마음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루틴들,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수련회 시절 때 선배님들과 술자리를 그렇게 가질 일이 있었을 때 이제 농담으로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엔도는 돌을 닦는 마음으로 해야 잘 된다고. 그때는 경험이 많이 적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